안녕하십니까. 1교시 강의를 맡은 프레시벨의 김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 강의는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 아이템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게 됐는지 그런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룰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양 수업이라서 학과라든지 뭐 학년이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창업을 하는구나, 창업 실무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경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프레시벨이라고 하는 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레시벨은 건강에 맛을 더하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요. 한 가지의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혁신적인 기업들도 한 줄의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도 한 줄의 질문에서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대여를 헬스클럽처럼 회원제로 하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또 에어비앤비는 호텔 예약을 못한 여행객에게 주민들의 빈 방을 대여해주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창조형 질문,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존의 틀, 관습, 가능성의 경계를 넘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버를 설립하게 된 질문인 백만장자처럼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사명형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넨지리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넨제리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곁들여 보면 이 두 분은 끊임없이 물음표를 달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정의를 정립해 나가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정의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프레시벨은 과연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저희는 건강한 걸 맛있게 먹을 순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력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재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지요. 저희의 기본 원칙은 천연 재료를 쓰고 무첨가의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들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산물들을 통해서 저희만의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현대나 갤러리아 같은 다른 업체들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시벨은 전통적인 산업으로 여겨지는 제조 사업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되자 라는 슬로건입니다. 보통 보면 제조라고 하는 사업은 예전부터 되게 뭔가 전통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뭔가 저희들만의 강점, 저희들만의 방법을 찾으면서 기존의 제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디자인 관련된 일들을 계속 졸업한 이후에도 디자인 관련된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건강한 걸 맛있게 라고 하는 그 질문 뒤에 제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기존에 제조를 하시던 분의 시각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 제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뭔가 색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새로 했던 그런 시도들이 조금 혁신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대단한 느낌의 단어인데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시베렌 미션은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원칙과 철학을 지키면서 소비자에게 품질로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나는 농부다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롯데마트 입점,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은 거,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형 기업에 선정된 거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마일스톤입니다. 한 해 한 해도 그냥 넘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뭔가 정신없이 계속 열심히 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객님들께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가치에 맞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프레시벨은 하나의 물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네이밍이에요. 여러분도 태어나면 이름을 가지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태명이라고 하는 애칭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기업한테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나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 비전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네이밍을 하는 거였어요. 프레시벨이라는 네이밍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는 네이밍 작업을 약 한 달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금방금방 나오면 좋은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전 구성원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한 달 반 동안 네이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 한 것들을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뭔가 신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모아보기도 하고, 뭔가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햇살에 비친 열매를 딸 때 나는 어떤 소리 혹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들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결합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프레시벨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니까요, 구성원들끼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뚜렷해지더라 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회사는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그걸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기업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전 구성원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거는 프레시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됐으니까 이 이름이 보여지는 형태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고지요. 그 로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프레시랑 벨이 결합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주 쉬운 두 단어잖아요. 프레시는 신선하다, 벨은 띵동띵동 울리다 하는 그 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을 해보니까 자연이 뭔가 주는 그런 신선함을 널리 울려 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보자 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는 저희가 새에서 따오게 됐고요. 그 새가 띵동띵동 하는 그 배를 이렇게 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새가 날아갈 때마다 종소리가 띠릭띠릭 울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프레시벨의 로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로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고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심미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예뻤고 저희가 네이밍한 프레시벨이라는 거에 가장 쉽게 연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대기업 혹은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를 생각해보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보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뭔가 한두 개씩 떠오르는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저 새라든지 종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쉽게 각인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시벨은 이렇게 새가 종을 물고 가는 형태의 로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밍도 나왔고 로고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저희 회사 과장님입니다. 저기 계신 남자분이 저희 회사의 과장님이신데 다현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의 아빠세요. 아시다시피 모든 아빠는 딸바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현이랑 같이 어린이 전문 한의원에 가신 거예요. 다현이가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어린이 전문 한의원에 갔더니 웨이팅이 2시간, 3시간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약을 지었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쌌대요. 한 첩에 80만 원 정도 하는 약을 2첩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걸 사와서 다현이에게 줬는데 다현이가 이 약이 너무 써서 너무 먹기 힘들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싫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 먹었던 걸 뱉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면 어떨까? 아기들이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료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맨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음료라는 그런 브랜딩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를 위해 좀 더 건강한 주스는 없을까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저희 브랜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겪게 된 스토리를 브랜드에도 그대로 녹였어요. 그래서 패키지에도 동물, 아빠와 아기가 등장을 하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라든지 스토리 전개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어린이 주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포인트를 뒀었던 거는 이제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는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맛없는 건 먹기 싫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입맛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아이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아용 음료라고 하는 아이템을 선정했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우리가 가진 리스크는 뭔가 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저는 디자인을 계속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제조라든지 음료 이런 분야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디자인은 많이 해줬는데 제가 직접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 쭉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1번 대량 생산 재고의 리스크가 있었어요. 음료를 만들면 보통은 뭐 몇만 개 혹은 몇십만 개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수량이 재고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재고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리 엄청 큰 돈을 투자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놓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른다 라는 건 엄청 큰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전 아직 유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팔지? 이걸 팔아줄 때가 있을까? 라는 걱정인 거죠. 그 다음엔 대기업들이 이미 진입해 있던 시장이다 라는 점이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도 유아용 음료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미 다 진입해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기업과 경쟁을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저예산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영역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들이 우리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극복하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내린 전략은 1번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그리고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 이후에 이 파일을 넓힌다 라는 거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기업이 있는 시장에 진입해서 인지도를 확보하자라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소비자와 사용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인 제품은 소비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유아음료잖아요.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비자는 엄마, 아빠 혹은 아이를 가진 뭐 이모나 할머니나 손자, 손녀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유아 및 어린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사용자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었던 게 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사는지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찰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요. 왜 이 제품을 고르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건강한 제품을 고르게 돼요. 뭐 맛이 좋아서 우리 애기들이 잘 먹는 걸 자주 사게 돼요. 이건 저도 예상했었던 건데 브랜드와 판매처를 봐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어머니들이 브랜드랑 어디 파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 애기들이 먹을 거여서 조금 뭔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뭔가 옷을 사러 갔어요. 만약에 옷을 사러 갔는데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인데 백화점에서 동일한 걸 봤을 때와 시장에서 동일한 걸 봤을 때는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은 금액, 같은 디자인인데 뭔가 백화점에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 저 가격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기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도 어머니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대기업 혹은 그런 마켓을 통해서 어머니들한테 신뢰를 줘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아이들한테 레시피들을 다 테스트를 했어요. 아무리 어머니들이 선택을 하시더라도 아기가 먹지 않으면 엄마는 뭔가 이걸 다시 구매할 때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먹여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었던 거는 저희랑 비슷한 사례들을 찾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슈퍼잼 그리고 비스윗 레모네이드가 있습니다. 슈퍼잼은 할머니가 알려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달지 않은 잼이에요. 그리고 비스윗 레모네이드는 할머니가 알려준 꿀이 들어간 레모네이드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 틈새 시장이죠. 달지 않은 잼, 그 다음에 꿀이 들어간 레모네이드 이런 식으로 뭔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진입을 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혹은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이 제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제품들을 보고 우리도 대형마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처를 확보하고 뭔가 그 다음에 파일을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파파주스예요. 지금 앞전에 보면 뭐 브랜드 스토리, 그 다음에 저희 어떤 식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발전시킬 건지 그리고 레시피에 대한 것들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약 2년 동안 한의사와 식품공학과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해서 현재의 레시피, 현재의 맛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파파주스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아이들
에게 어머니들이 필수적으로 먹이는 배도라지, 배수세미라고 하는 재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부터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했었던 게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롯데를 미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대형마트로 가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롯데로 가니까 롯데에서 이제 이 제품을 그럼 판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약 일주일 정도 판매전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판매가 너무 잘 됐어요. 저희가 준비해간 물량이 하루 만에 다 판매가 돼서 예약을 받고 다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롯데가 제안을 합니다. 이걸 맨 처음에 MB라는 걸로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롯데마트에 PB로 판매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여기서 잠깐 MB와 PB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시면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MB 제품이냐, PB 제품이냐. MB 제품은 제조사의 브랜드예요. 예를 들어서 동원 참치, 뭐 CJ 백설탕 이런 거죠. 그리고 PB 제품은 유통사의 브랜드입니다. 편의점에 가시면 편의점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마트에 가시면 피코코나 노브랜드 같은 이마트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걸 PB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제안을 한 거죠. 프레시벨 브랜드가 아니라 롯데의 브랜드를 달고 파파주스를 출시했으면 좋겠어 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우선 우리는 롯데가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는지 아직 저희가 유통이란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공부도 할 겸 그리고 롯데에서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피드백을 듣고 제품을 더 발전시키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망이 확보되고 나면 그 이후에 MB로 전환하자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도 롯데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자체적인 바이럴로 제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롯데마트에 출시하고 8개월 만에 롯데마트 유아음료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대기업의 브랜드들도 다 있었는데 파파주스라는 제품이 8개월 만에 1등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하고 최대한 소비자의 그런 요구사항들에 맞추려고 했었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자체적인 바이럴을 통해서 고객들이 계속 유치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재구매도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롯데에서 약 2년 가까이 PB로 판매를 하다가 MB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에 이제 MB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공격적으로 판매망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롯데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그리고 대백프라자 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이제 저희 온라인 몰을 운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파파아이라고 하는 자사몰은 2020년 1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새로 틀게 된 거는 코로나가 오기 이전이었지만 온라인 사업은 반드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덜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파파이라고 하는 자사몰을 오픈을 하게 되면서 저희 새로운 유아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앞쪽에 파파주스라고 하는 음료로 저희는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요. 파파주스는 이제 말 그대로 주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뭐 다른 유아 제품들을 출시하기에는 브랜드 네이밍이 많이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파파아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따오고 저희 자사몰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바이 마마에서 김태희 씨 딸로 나왔던 서우진이라는 친구가 저희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하이바이 마마에 캐스팅이 된 건 저희 모델로 발탁된 이후인데 드라마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던 친구라서 그런지 저희 모델을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랭킹 배수세미 1위 혹은 뭐 파파주스 유아 음료 부분 3위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의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네이밍이 이제 파파주스에서 파파이로 넘어갔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회사로서는 이름을 알리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파주스, 파파아이 이런 식으로 파파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따라서 네이밍을 함으로써 기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몰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파이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음료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뭐 과자라든지 이런 제품 라인업들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그런 라인업들을 더 넓힐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이용해서 굿즈들도 제작을 해요.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고객과 스킨십을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 놓은 이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주는 뭐 칭찬 스티커 혹은 뭐 키재기 아니면 뭐 알파벳 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굿즈들을 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서 소비자가 저희 캐릭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캐릭터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싱가폴, 뭐 대만, 파라과이 등과 같은 국가들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파주스라는 제품을 제가 위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파파주스라는 제품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첫 번째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저희가 있게 만들어준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 아이템으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소비자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파파주스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의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내용은 2교시로 이어서 설명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